2022년도에 도의원된 신미숙입니다. 딱 듣자마자 저는 23살. 너무 좋아요. 23살. 나는 너희다. 경지에 오르셨나? 저보다 연배가 있으셔는. 경지는 아닌데 좋은 소비자가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시작했습니다. 되고. 네. 언제든지 달려가서 같이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신도시 지역 동으로 보면 4동, 5동, 6동에서 2022년도에 도의원된 신미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에 대한 의정 활동 얘기를 하기 전에 의원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력서를 간단하게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 자, 이력서 이름 신미숙, MBTI, ISTP예요. 저는 ENFJ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그러네요. ISTP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세요?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사고력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꼼꼼하고. 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감정은 좀 어떠세요? T가 나와가지고요. 예. 사실 감정이 제가 이렇게 밸런스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지금 되게 비슷해서 예, 막 동요를 하지 않고. 네, 그러진 않습니다. 눈물은 어떻게 많으세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이거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서 눈물 많아졌어요. 나이 들면 눈물이 다 많아지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도 없었는데 많이 지금. 울거든요. 그리고 P네요. 네, 저는 J거든요. 계획성이 있고. 근데 P는 그러면 뭔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새로운 거가 오면 예. 약간 거부감 없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여요. 거기에 맞게끔. 네. 별명이 동탄의 똑순이에요. 떡 부러지셔서 그런가요? 예전에는 네. 그냥 그 남편이 했을 때는 이건 약간 그 꽃 샀으면 그런 걸로 불렀거든요. 네, 남편께서는. 남편인 근데 지역 분들이 동탄 똑순이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눈웃음은 이해가 가요. 제가 앞에서 뵈니까 눈웃음이 되게 매력적이시고, 그다음 기억력, 이게 또 매력 포인트예요. 제가 예. 사람 얼굴은 잘 까먹는데 네. 들은 말이나 상황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원하지면 안 된다고, 안 까먹는다고. 인생 철학은 총량의 법칙은 존재한다. 네. 무엇이든 총량의 법칙. 예.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도 총량의 법칙은 존재한다. 젊을 때 많이 먹으면 나이 들 때 반드시 맞아요. 못 먹는 시기가 온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도 젊을 때 못하면 반드시 나이 들어서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총량의 법칙은 존재하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젊을 때 잘 나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라. 혹시 나이 들어서 꼬꾸라질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총량의 법칙은 존재한다.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라는 말도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자신감 잃지 말라는 말고? 말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저희가 이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중 360일 현장에서 민원 받기와 360일 회계하기, 현장에서 민원 받기를 선택하셨네요. 네. 지역구 주민들하고 완전 얘기하시는 게 좋다 너무 이거죠? 좋습니다. 너무 예. 좋아요.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분들 민원 들어보면 제가 그 동네 살 거니까 예. 저를 위해서 좋게 만들려고 시간 내서 와서 막 민원 드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젊은 김일중 의원님하고 네. 요 질문 똑같은 걸 했는데 그분은 젊어서 이제 100억 받기를 하셨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무조건 당장 원하는 시절로 돌아가기요.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연배가 있으셔서 당장 원하는 시절로 되돌아가기로 체크를 하셨네. 네, 그 딱 듣자마자 저는 23살. 그러니까 젊을 때로, 네, 그죠? 23살. 너무 좋아요. 23살 때. 그때가 왜 좋으셨어요? 20살. 그냥 단지 젊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요. 그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요? 23살, 24살 때가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가 대학 때잖아요. 네, 이제 딱 졸업하고 딱 졸업하고 회사를 그럼- 입사하자마자 네.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받아서 제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돌아다녀도 잔소리 안 하시고 그래서 막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요. 다니고. 네. 근데 저는 23살은 별로예요. 군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시민 활동가로 50년 살기와 경기도 의원으로 50년 살기인데 시민 활동가 50년 살기 선택해 주셨네. 네. 예. 제가 시민활동가를 한 13년 정도를 했는데 시민활동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역에서 옆집 사람, 그다음에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재미있게 활동하다가 의원이 됐는데 그때보다 재밌진 않아요. 의원이.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나면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때랑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의원님도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제 여기도- 선택이었죠. 예,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네. 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시민 네, 활동가로 활동가로 50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란을 써주셨는데 나는 너희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게 네. 무슨 나는 너희다? 특별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그렇지 않고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싸울 일도 없고 좀 화도 좀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경지에 오르셨나 저보다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경지는 아닌데 저는 이래요. 쟤를 보고 쟤는 왜 저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나는 너희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나는 너희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구에 대한 얘기. 화성이시잖아요, 그죠? 네. 화성 동탄. 동탄. 퀴즈를 좀 내주세요. 지역에 대한 퀴즈. 제가 알만하게. 예,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동, 예. 탄 어떤 뜻이 있을까요? 동자는 예. 화성에서 이제 동쪽에 위치하거든요. 그 네. 지역이. 예. 그래서 앞에 동자를 넣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탄자가 하나 남은 거잖아요. 네. 자, 탄자. 탄자가 네. 거기가 이제 하천할 때 네. 그 탄천 뭐 이런 거 할 탄천할 때. 때 탄자입니다. 네. 그 탄.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거기가 예전에 어탄면, 어탄면. 네, 물고기가 많았던 그 탄이다. 하천, 네, 아. 물고기가 많은 여울, 어탄면. 그래서 동북면과 어탄면을 탄면이 합쳐서 합쳐서 동탄. 동탄. 아, 네. 확실히 알겠네요. 네. 어탄면. 퀴즈 하나 더 내주세요. 퀴즈 하나 더 낼까요? 예. 지금 동탄의 인구는 한 40만 명이 됐습니다. 40만 명. 예, 동탄 1동부터 9동까지 있는데 한 예. 40만 명이에요. 예. 그러면 한 20년 전에 한 2004년도에는 인구가 얼마일까요? 20년 전에 20년 화성에, 전에 동탄에. 동탄에. 네. 그때는 아무래도 뭐 아파트들 많이 없고 그럴 때니까 농업이 위주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나요? 엄청 많이 나요. 그래요? 그럼 10분의 1, 4만. 조금 더 밑으로 더 내려가야 더 돼요? 내려갑니다. 3만. 더, 더 2만. 더, 15,000. 더. 딱 하나로. 만이요? 네. 진짜 만 명이었어요. 20년 전에는. 20년 전에. 와. 어마어마하죠. 젊은이들 다 떠난 어르신들만 계시는 농촌 지역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거기가 예. 사람이 많이 안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동탄이. 동탄이요? 네. 그러니까 동탄은 화성시에서 좀 변두리 개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선견 지명이 이게 좀 있어가지고 동탄에 땅을 좀 사놨으면 최고인데 그죠? 그렇죠. 네, 20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거든요. 그렇죠? 20년은. 지금 40만 명이니까 40배. 가 늘은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탄에 대해서, 화성 동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그간의 우리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회사에 입사를 하셨었잖아요. 20대 초반에. 예. 시민 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대단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네. 뭐 되게 오래 하셨던데요? 14년? 예. 이렇게.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간 거예요. 예. 시간적 여유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조금 나의 시간이 생기는 거죠. 네, 의제 21이라고 있거든요. 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곳에서 뭐 먹거리 관련된 어떤 교육이 있대. 그래서 네. 그럼 나 저런 교육들을 좀 들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몇 개 교육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주부다 보니까 식탁의 위험성,
머리 꽂힌 게 뭐냐면 왜 98%에 있는 소비자는 가만히 있고 2%뿐이 안 되는 농민들한테 네. 친환경 식품을 키우라고 하냐. 네. 친환경 그 먹거리를 내가 자꾸 사면 네. 생산하는 사람이 친환경 먹거리 생산할 것이다. 네. 그러면 뭐 땅에 농약도 안 치고 제주도도 안 뿌리고 그러면 나중에 지속 가능하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네. 그게 꽂힌 거예요. 네. 아, 좋은 소비자가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시작했습니다. 되고 네. 또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14년이나 이렇게 하시게 네,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시민 활동가 이제 경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도의원 하시기 전에 또 시의원을 또 하셨네요. 네. 어느 날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본인이 시의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기가 권한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있는데 몇 명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리스트가 쫙 있었나 근데 보다. 제가 그죠? 1등은 아니었대요. 네. 근데 제가 한 4등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네. 앞에 세 분이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안 한다고 그랬대요. 안 한다고? 제가 아. 4등이었는데 아. 3일만 시간 달라고 가족회의 했지 집에서. 네. 신랑 아들 딸한테 이제 엄마가 그동안 했던 어떤 활동보단 좀 더 분명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좋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마지막 직업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해서 근데 그것도 어쨌든 선거해서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도의원을 또 도전하게 되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동탄은 하성은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명에다가 4명은 늘어나고 동탄은 이제 제가 도의원 할 때는 그전에 6명이었거든요, 도의원이. 예. 근데 8명은 늘어났어요. 지금 8명이에요? 8분입니다. 2명의 자리가 새로 생긴 건데 네. 시의원들 중에 한 분 누가 갈 거냐. 3명 중에 선택이 되신 네, 거예요? 선택이 됐습니다, 제가. 도 와보시니까 시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연봉은 어디가 더 많아요? 아, 도가 많죠. 도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네, 어, 도전하세요. 지난 2년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경제 노동 상임위에 2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교육 기획. 교육기획. 네. 되게 중요한 부서로 가셨네. 예, 상임위로. 좀 운이 좋아서 네. 의원들. 그러니까 네. 저의 전반기 2년은 소상공인 들과의 어떤 예, 연대가 훨씬 깊었고요. 네. 그거 관련된 조례도 했었고 네. 어떠셨어요 그러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그러니까 몇 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82점? 82점. 네. 그러면 82점을 준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소공인 그룹들이 예. 예전에는 이제 연합체도 없었는데 경기도 연합회를 만들고 전국 연합회를 만들어서 제가 약간의 마중물 역할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힘이 키워지면 이게 굴러가는 눈덩이 커지면 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중학생 정도는 만들어놨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뭐 이게 스위스가 뭐 시계 하면 정밀하는데 그걸로 끝까지 지금 가서 명품 네. 시계를 몇 천만 원짜리 만들고 몇 억짜리 만들잖아요. 저희 나라 그 소공인 분들도 기술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저는 계속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일부 개정안 그거, 그거예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조례안 예. 네, 2개 2개 이제 네. 안건 내셨고. 네, 통과돼서 예, 예. 이제 예산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는 남은 2년 동안은 교육기획위원회 거기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네. 지난번에 했던 김일중 의원님도 부위원장님 되셨다는 것 같던데?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2개입니다. 아, 2개예요? 그러니까 도청 쪽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 있어요. 네. 예, 김일중 의원님은 도청 도청 쪽. 도청 쪽에 이제 부위원장 되신 거고요. 저는 교육청 교육청 쪽에 쪽에. 네, 된 겁니다. 동탄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 한 8, 90%가 다들 이사 오신 분이고 새로 생긴 신도시잖아요. 동탄 신도시가. 8, 90%가 아니고 99% 이상. 99% 이상이. 예.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일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할 일이 진짜 무지무지 많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신도시에서 시도위원 하지 마라. 너무 일이 많아요. 네. 우선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깨끗하고. 공원도 깨끗하고 아, 뭐. 도로도 잘 돼 있고. 근데 최초 입주하신 분이 7년 전에 입주하셨어요. 네. 아직도 입주가 다 안 끝났어요. 왜요? 아직 짓고 있어요. 동탄은. 어. 그러니까 동탄 전체가 아직도 20%빼는 입주 안 해가지고요. 아직 구동 제가 보기에는 한 5만에서 한 7만 정도는 더 들어오는 인구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 4동에 처음에 들어왔었거든요. 4동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한 2, 3년 동안 버스가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 갖고는 버스가 안 들어와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결하는 게 되게 힘드시겠네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가 재산권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건설사가 우리가 그림만 보고 집을 산 건데 그림대로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근데 그림으로는 머릿속 상상력 하니까 아, 나 이렇게 근데 개인은 되게 약하잖아요. 네. 건설사는 되게 큰 회사고 그러니까 조직과 개인이 싸워서는 개인이 이길 수가 없지. 없죠. 그러면 이제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싸워달라고 싸워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 이제 저희 동네는 LH가 70%, 네. GH가 30%를 만들었는데 네. 그 용역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한 가구당 몇 명이 들어갈 건지 사전에 조사를 그 분들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네. 아, 여기는 한 2.1명이 살 거야 라고. 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 뭐 이렇게 네. 태어난 애들 숫자 해보면 네. 그래서 평수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평수가 아니고 학교. 학교를. 학교가 뭐 한 반에 몇 명이 들어올 거니까 맞아, 몇 맞아. 학급. 근데 신도시 그 문제가 많더라고요. 동탄이 딱 오픈해 보니까 30%가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입주가 여기 뭐 공원도 잘 돼 있고 안전한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네,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아이 키우려고 하는 학부모들 학교가 무조건 과밀이고요. 교실이 그리고 없어요. 여기서 저쪽 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초등학교하고 그나마 중학교는 과밀이어도 좀 어느 정도 집 앞에 되는데 있는데. 고등학교는 뭐 꽉꽉 그 한 반에 뭐 한 35명씩 꽉꽉 넣고 막 반을 다 해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고등학교가 그 관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고 딴 지역으로. 수원이나 뭐 평택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 그런 되는 것들이. 인구들이 예. 꽤 많아요. 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 예, 예. 자, 뭐 굉장히 할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네. 좀 추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동탄 지역은 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 젊은 세대가 많은 만큼 어린이집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확충 문제는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저런 질문 저도 이제 봤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때문에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거라고. 어린이집 문제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되게 많이 자주 보거든요. 특히 이제 새로 아파트 들어오는 곳들은 어린이집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유치원은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오픈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가정식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도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부족해가지고 네. 는 발생한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충분히 네, 있다. 네. 화성형 고교 평준화 말이 나온 지가 꽤 됐대요. 화성형 네. 고교 평준화. 평준화.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도시 지역은 학교가 밀집돼 있고 멀리 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농촌 지역은 진짜 멀리 떨어지면 막 아이가 차로 막 한참 걸리고 버스도 없는데 그런 데는 비평준화해서 이제 가까운 데 선택권을 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어떤 또 이해관계가 있길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경계선상에 있는 곳들은 교육부에서 학교 인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네. 실제는 교육청은 땅값도 좀 싸게 네. 조성원가로 사고, 그러니까 좀 비용이 적게 들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인가를 빨리빨리 내주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진짜 학교 고등학교 하나 짓기 힘들거든요. 2015년도에 평준화 얘기가 막 나왔다가 네. 화성형 고교 평준화. 네, 평준화 나왔다가 진짜 한 4, 5년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반대가 확 오는 바람에 좀 멈췄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멈췄다가 다시 가자 해가지고 요즘에 다시 이제 또 다시 조금 네, 얘기가 평준화 나오는 얘기가 거예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역구 화성 동탄 4, 5, 6동 그 지역구 뭐 자랑 뭐 이런 거 좀 자랑이요? 있을까요? 네. 자랑할 거 많은데 네. 우선 동네 분들이 열정이 제가 가끔 다이나믹 화성, 다이나믹 동탄 엄청 많으세요. 열정이. 다이나믹 서울 아닌가요? 아, 다이나믹 저는 동탄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이나믹 동탄. 네. 네. 민원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 문화 시스템들이 아직 계속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도 시민 점검단을 되게 많이 만드세요. 요즘 제가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동탄역이 다 지화되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그러면 다 지나가게끔. SRT, GTX, 고속도로까지 다. 위에는 다 공으로 만드는데 만들고. 이게 점검단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가보고 확인하고 그럼 뭐 시멘트 파동 났을 때 본인들이 막 아는 것들 전화해가지고 우리 동네 혹시 건설 현장 멈출까봐 막 연락해서 주시고 진짜 다이나믹하고 좀 고급지고 성숙되게 민원 드세요. 그러면 지역구의 자랑이라고 하면 사람. 네. 고급지고 세련되고 적극적인 우리 주민들. 네. 네. 사랑입니다. 앞으로 2년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우선 첫째는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교육 어려워요. 기획이니까. 네, 그 고등학교 아까 말한 대로 아직도 많이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물론 공부하려고 가는데 공부를 잘하려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짜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로. 그러면 한 200명 정도 아이는 동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못 가면 그거는 이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없어서 모자라서. 그러니까 교실을 다 바꾸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면 제가 교육청 그 담당자한테 수원으로 아이가 1시간 거리를 갔는데 그 아이가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성적이 부족해서 갔다면.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 잘 키워야 될 게 어른의 몫인데 그 성적으로 잘라와서 아이가 학교를 못 가게 만드는 어른의 책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그거는 그렇네요. 반성해야 된다. 학교가 모자라서 내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를 학교를 다녀야 된다. 네, 그 1순위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어주는 아파트 대비해서 학교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개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네요. 임무예요. 네. 진짜 그거는 임무고요. 그다음에 미션 파서블. 미션이 진짜 그거는 파서블한 거죠? 네. 네. 그거는 거의 그래 이거 죽기 아니면 까무치기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다 경고해놨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아까 말한 평준화가 이제 그게 평준화가 마침표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화성 조례를. 법이 있어야 네, 되죠. 화성에 그거를 이제 가능하면 2년 안에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많이 만나 뵈야 되고요. 과밀 학교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급식실도 만약에 100명이 학교를 지어놨는데 15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장도 좁은 거고요. 강당도 좁은 거고 급식실도 좁은 거거든요. 거기에 안전 문제, 그다음에 뭐 그런 예산의 문제들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잘 하시겠죠. 뭐 이렇게 또 열의를 갖고 계시니까. 근데 뭐 저희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한 반에 55명, 60명씩 오전 오후반으로 다녔었잖아요. 예, 제가 54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학교 가보세요. 애들 때문에 학교가 교실 조그매요. 근데 인원도 좁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막내가 전 늦둥이를 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올해. 8살 들어갔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 많았잖아요. 반도 열몇 반에 한 반에 55명, 60명씩인데 지금은 1학년 한 학년이 90명이에요. 그렇게 인구가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학교 그런데 동탄은 약간 예외로 또 모자라요, 뭐가 좁고. 이번에 개교한 이제 올해 이제 개교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네. 치동 고등학교라고. 네. 근데 그 고등학교가 16개 반으로 개교를 했어요. 한 학년이. 많네요, 또. 그리고 한 반이 몇 명이에요? 34명으로. 34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상을 그러니까 의자를 거의 끝에까지 다 놔야 돼. 좁구나. 네, 좀. 뒤에까지 닫고
애들 사물함 다 복도로 빠져 있고요. 진짜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시겠다. 촉박해요. 그죠? 네. 그럼 오늘 방송 이거 녹화 끝나면요. 얼른 가서 바로 그거 하셔야겠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지역구 화성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고 좀 끝내볼까 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동탄 화성을 대표해서 경기도에 와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도의원 심미숙입니다. 지역에 현안이 많은데 진짜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듣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문화시설 관련된 학습 문제, 그 안에 안전 문제,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이 키웠던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속도를 내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언제든지 달려가서 같이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아주 에너제틱하게 또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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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Well, we won't we every sideways grave.